안녕하세요. 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시공사에서 발행한 마르가레타 막누선의 내가 내일 죽는다면입니다. 저자는 스웨덴 고센버그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태어났습니다. 스톡홀름의 베크만 디자인 대학을 졸업한 그녀는 대형 백화점의 패션 광고 디자이너로 취직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는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아기를 바구니에 넣어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그린 그림을 배달하곤 했습니다. 유화와 수채화, 잉크화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첫 개인전은 1979년 고센버그에서 가졌고 이후 스톡홀름, 싱가포르, 홍콩, 스웨덴의 여러 도시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데스크리닝은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이후 두 번째 데스크리닝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경험했으며 지금은 자신의 데스크리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데스크리닝은 스웨덴에서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리법입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한 번쯤 죽음을 가정하고 주위를 정돈해보는 행위로 죽음을 대비하는 동시에 남은 삶을 더 가치 있게 보내도록 도와줍니다. 책을 쓴 마르가레타 막누선은 스웨덴의 데스크리닝 전문가입니다. 데스크리닝은 죽은 뒤에 가족들에게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게 하는 대신 죽음을 가정하고 살아있는 동안 더는 사용할 것 같지 않은 물건을 미리 버리거나 나누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세상을 뜬 후 자식을 비롯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물건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 가족들과 집을 정리하다 어머니의 물건에 메모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어머니가 각각의 물건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일러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 경험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데스클리닝을 시작하게 됩니다. 죽음을 가정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일은 지난 삶을 돌아보게 하는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합니다. 무엇보다 죽음을 가정한 정리는 차마 처분하지 못했던 것들을 떠나보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기쁨은 덤이 됩니다. 저자는 물건을 버리기보다는 가족이나 친척 혹은 처음 독립하는 젊은이 등 그 물건을 소중히 사용해줄 사람을 선정하여 나눠주기를 추천합니다. 이렇듯 행복한 순간을 헤아리며 정리하다 보면 그동안 정신없이 모으고 쌓아두었던 것들에 가려져 있던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데스클리닝은 나이에 상관없이 한 번쯤 죽음을 가정하고 주위를 정돈함으로써 죽음을 대비하고 남은 삶을 더 가치 있게 보내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요즘 유행하는 미니멀 라이프를 위한 물건 정리를 죽음과 연관지은 책으로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인간의 영원한 화두이자 풀리지 않는 문제를 다룬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세부적인 접근 방법들은 각각 다양하지만 요약해보면 지금 현재의 삶에 충실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내 물건들은 어떻게 될까요? 삶의 방식에 변화를 주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암담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주변 정리를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비워내고 정리를 하면서부터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여유와 안정감을 조금씩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데스클리닝은 이러한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는 삶의 정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의 정리 방법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데스클리닝을 시작하려는 당신이라면 첫 번째 쉬운 것부터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불필요하고 다양한 쓰레기들을 소중히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집에 들어온 물건들이라면 각자의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정돈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물건들을 정리하며 그에 얽힌 행복한 순간만을 헤아립니다. 사후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로 전해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물건을 사지 않아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합니다. 더 이상 물건은 채우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데스클리닝을 하는 중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삶을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여섯 번째, 시간을 두고 자기에게 맞는 속도를 유지하며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데는 평균적으로 몇 달의 시간이 걸리곤 합니다. 시간을 재며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에 맞게 천천히 진행해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버리는 게 망설여진다면 다시 한번 보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물건을 버릴지 아니면 끝까지 보관할지 고민해보고 내가 이것을 계속 간직하다가 마지막에 두고 떠났을 때 여기를 정리해야 할 사람이 과연 행복할 것인가? 또한 누군가가 보거나 전해 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행을 초래하는 물건이 있다면 파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와 같이 스웨덴 사람들은 데스클리닝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물건에 휩싸여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나를 둘러싸고 있던 물건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죽음을 가정하고 주위를 정돈해 보는 것입니다. 오래된 물건을 꺼내보며 행복했던 추억을 회상하고 내게는 쓸모 없어진 물건들이지만 이 물건을 잘 사용해줄 사람을 생각해보는 정리의 시간으로 의미 없는 것들에 가려져 있던 행복을 눈앞에 꺼내놓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불어 어떻게 해야 앞으로의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게 될지 어렴풋이나마 깨닫고 본연의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내 곁에 남기고 싶은 게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유익한 시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의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당신의 인생은 훨씬 빛나고 값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별제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